성인 ADHD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성인 ADHD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ADHD 양상이 나타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성인 ADHD는 아동기, 청소년기 때 ADHD 문제를 갖고 있던 분들이 연장선상이에요. 성인 ADHD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80% 이상이 소아기, 청소년기 때 ADHD 문제가 있던 분들이죠.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뭐 지각을 한다든지 업무 완료해야 되는 날짜를 못 맞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성인 ADHD의 이제 직업에서의 어려움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는 뭐 본인이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경우는 사실은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간 내에 과제를 끝내야 되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데드라인을 잘 지키지 못하세요. 그 데드라인은 말 그대로 그거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타임라인인데 그걸 못 지킬 정도로 자기 과제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한 이틀 걸릴 테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데드라인인 이틀 뒤엔 끝내야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뭐 학생의 특징인데 그 개념, 그 인식에 대한 부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거나 또는 아예 방기하고 있다가 금방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 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양쪽의 문제가 다 생기는 게 어덜트 ADHD에서의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사회에서 바라볼 때 ADHD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너는 좀 무능력하다 이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상사나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게으른 녀석, 무능한 녀석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성인 ADHD 분 중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임 매니지먼트와 연관된 어텐션 프로블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치료와 교정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뀌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왜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지 않은데 정말 친한 사람처럼 막 물어보거나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못 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도 혹시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친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밀도. 그 친밀도라는 거는 그 사람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그 친밀도를 잘 어세스 못하는 것도 주의력이나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기가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운 나머지 이제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적절한 레파토리를 뭐 날씨 얘기라든지 뭐 참 좋아 보이십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만 끝내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거 요즘 월급 얼마 받으세요? 굉장히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무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본인의 관심사하고 연계해서 그냥 툭 튀어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례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ADHD를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ADHD는 사실은 양쪽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아주 잘하는 ADHD 계시고요. 방금 얘기한 그분처럼 엉뚱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분처럼 사회적 맥락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불쑥불쑥하는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ADHD도 많으세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이면서 관계도 아주 잘 만들어가는 분들은 ADHD 기질을 갖고 있고 도움이 약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 쪽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행동에 미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 성공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성인 ADHD는 어렸을 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고,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면 제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 진료 예약이라도 잡아봐야 되는지, 뭐 그걸 생각할 만한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세 가지가 있죠. ADHD 첫 번째 대표적 증상은 부주의와 주의력 결핍 문제예요. 학령기 때 아이를 예를 들게 가장 흔할 테니까 예를 든다면 본인 스스로가 세운 계획을 수행을 못합니다. 자기가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산만해지니까요. 그리고 전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는 거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ADHD 아이들은 가방을 싸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루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잠자리 들어갈 때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잠옷 갈아입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확인해줘야지만 배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것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또 계속 비난받는 경우도 많고요.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나이가 그렇죠. 몇 살인데. 그게 바로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행동의 레파토리를 통합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게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해내는 능력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실행 기능과 관련된 게 바로 부주의와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게 반복된다면 이 아이가 같은 또래 연령대 아이들 형제가 충분히 했었던 그 나이 때 그런 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부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대부분의 학습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몰입하는 필요 절대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개별적인 질문을 해보면 또 걔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얘기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 아이인데 차분하게 앉아서 15분 정도 문항을 읽고 문제를 쭉 꾸준히 풀어가도록 했을 때 그거를 수행을 전혀 못한다. 하지만 그거를 잘라가지고 뭐 한 3, 4분 정도 집중하게 해서 풀을 때는 잘 푼다. 양쪽에 이제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의력 결핍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 기능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루틴 액티비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주의력 유지 능력의 떨어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도움 받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충동성과 과잉 운동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ADHD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이요. 쉽게 업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부모님이 제한을 거는 당연한 규칙, 가정 내의 패밀리 루틴에 의해서 뭐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모든 사람이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 어머니가 딱 제한을 적절하게 가하시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업셋이 돼요. 그래서 분노 폭발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반항 공격적 행동의 이면에는 충동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펄시비티라고 하는 자기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 순간적인 욕구 좌절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게 ADHD의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반복돼서 어머님들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 반항적 행동이 시도 때도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는 상황도 많거든요. 어떨 땐 얘가 좀 견디는 듯 하다가 어떨 때 컨디션이 얘가 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쉽게 업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의 그런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황들을 한 6개월, 1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면 어머님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 얘가 ADHD라는 거를 연상하시기보다는 거꾸로 어떻게 연상하시냐면 내가 엄마로서 결핍돼 있나 보다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얘한테 사랑을 왜 이렇게 못 줬을까? 본인 탓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어머니들 특징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우울한 감정 때문에 더 의욕과 동기와 에너지가 떨어지시니까 더 쉽게 엄마도 업셋이 돼요. 애가 보이는 그런 분노 조절이 딱 나타났을 때 엄마도 사실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악화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머님 자신의 우울감을 해결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고 그게 또 아이한테 전달되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금방 깨우치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럴 때 이제 아이가 행동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치료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치료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ADHD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에 맞게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ADHD 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ADHD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 발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있어서 조절 능력 발달, 그중에 특히 주의력 조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행동 억제라고 하는 충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조절 능력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게 ADHD의 핵심 문제고 그게 원인이거든요. 물론 그 조절 능력 발달이 왜 그러면 문제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타고나는 유전적, 기질적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브레인의 네트워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브레인 네트워크의 조절 능력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결국에는 원인적인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ADHD는 그 조절 능력과 관련된 주요한 향상을 위한 약물 조절들이 CNS 스티뮬런트라고 하는 신경 자극제라는 약물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 현재까지 거의 한 40여 년에 걸쳐서 그 약물에 대한 다양한 발전과 임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지속적인 치료력을 갖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될 수가 있었고요. 현재는 그런 약제들을 아이에 맞게 증상이나 부작용 리스크나 이런 거에 맞게 잘 선택해서 쓰게 되면 10명 중에 7명 정도의 아동에서는 상당한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약물 치료가 그만큼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오해를 한 부분이 뭐냐면 ADHD는 약만 먹으면 되나 봐. 이렇게 오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력이라든지 충동성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ADH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습관이나 자기의 시간의 관리나 자기가 생활하는 대인관계의 맥락에서의 관계에서의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니까 이미 병 때문에 또는 발달 과정에서 조절 능력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학습이 안 된 채로 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이나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발달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사회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관리, 과제 관리와 같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현재 약물 치료만 갖고는 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복구시키는 과정들이 심리 중심의 행동치료적인 전략들인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 지원이에요. 아이들 시기 때는 부모님이 이 문제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부모님이 이 아이의 특성을 알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적절하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청소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청소년기 때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을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성인기 때는 어떨까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또 지지를 받게 되니까 사회적 적응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ADHD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성인기 ADHD 생기게 되시거나 또 지속되면은 대인관계 갈등 중에 특히 가까운 분들하고의 갈등이 많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계획 세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ADHD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희망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성격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게 ADHD라고 하는 치료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그런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치료 동기가 생기셔서 실제 치료받게 되면 주의력, 충동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이분들이 희망적인 게 많아지시고, 동시에 같이 사는 분들의 지지가 아까 얘기한 커플에 대한 교육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 치료 같은 걸 도와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성인 ADHD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인 ADHD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